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토요일 아침 전원책입니다. 190대 110으로 의회 권력마저 송두리째 넘어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전국을 움직이는 키는 완전히 민주당과 청와대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성장이라기보다 이제 점령군처럼 보입니다. 이 나라는 유일 친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지배할 겁니다. 당장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그가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만나보니 사람 좋은 얼굴을 한 대학 교수였던 그가 막상 쓴 글은 시퍼런 도끼가 묻어 있습니다. 그가 윤석열을 닥달하듯이 한 말이 그 짝입니다. 그토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당신, 이제 어찌할 것인가? 제가 윤 총장이라면 정말 오금이 저리겠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직 21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가 한 말입니다. 국민은 촛불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선택했다. 이 지지는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시켜준다.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는 윤석열 총장의 과유불급으로 촛불 시민의 민심을 놓쳤다고 했는데 정작 그가 과유불급이 아닌가 합니다. 벌써부터 개헌, 보안법 철폐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검찰이 민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는가요? 인민재판 하자는 겁니까? 그게 친문의 진짜 얼굴입니까? 어제 조선일보는 이면에 이번 선거의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보수가 다수라 착각, 강경 지지층에 휘둘려 중도층 잃어. 동아일보도 비슷한 제목을 뽑았더군요. 보수표만 뭉치면 이긴다고 착각,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해야. 글쎄요. 대부분 언론은 이처럼 통합당이 보수 유권자들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식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경 지지층에 휘둘렸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기사를 읽어보았더니 통합당 공관위원이었던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극단주의에 치우친 강경 지지층에 휘둘려 유연성을 상실했다. 공천 실패를 이렇게 포장하나 싶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저도 극단주의에다가 강경 지지층이겠군요. 솔직히 한국 보수는 그동안 극단적이기는커녕 본인의 색깔을 잃었습니다. 그 시작은 박근혜 비대위 때부터죠. 그때 김종인, 이상돈 등 비대위원들은 당색을 푸른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좌파의 색깔로 말입니다. 과거 YS의 통일민주당을 빼면 빨간색을 보수정당의 당색으로 한 건 처음이었죠. 당명은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새누리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빼내겠다면서 좌파 정책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경제민주화에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때 박근혜를 급진좌파, 레디컬 레프트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에서 말입니다. 그 뒤에 한국당을 거쳐 통합당까지 오는 동안 보수 야당의 좌클릭 기조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부, 시장 자유, 감세는 신용만 냈습니다. 진보 좌파 진영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흉내내기 바빴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50만 원씩 주자는 이번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별다른 고민 없이 김종인 선대위원장 체제로 간 것도 왼쪽을 향한 끝없는 구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도로 외연을 넓힌다고 말했죠. 그런데 김세연은 통합당이 극단주의에 치우쳤다고 말합니다. 언론은 중도를 외면했다고 썼습니다. 도대체 통합당의 무엇이 극단주의, 우리 보수층의 무엇이 극단주의, 익스트리미즘인가요? 정치적 극단주의는 폭력으로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려는 자 혹은 이르는 자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언제 우리 보수가 폭력으로 좌익을 처단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수주의 외에 나머지는 모두 괴멸시켜야 한다는 이런 논에 빠진 적이 있던가요? 이렇게 좌클릭한 보수를 극단주의로 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도 김세인은 극단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박근혜 탄핵 결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면 극단주의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비판하면 극단주의인가요? 대북 대중 굴신 내교를 비판하면 그게 극단주의인가요? 김세인은 과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멤버입니다. 아마도 그는 경제민주화가 독일 3인당의 창당 배경이 된 베른슈타인의 강령이자 산별노조의 강령인 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알면서 그 용어를 썼다면 그는 진성좌파입니다. 저는 이번 참패는 통합당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정체성을 잃은 나머지 당은 선거를 주도할 슬로건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들은 황교안, 김종인, 박영준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자유주의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김세인을 오히려 선거 패배의 보이지 않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패는 문자 그대로 자멸입니다. 그는 공간 위에서 김용호와 함께 공천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천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한 사천입니다. 안방에는 자신들이 지인을 전략 공천을 하고 전략 요청지엔 청년 배틀하면서 세력은 청년들을 내세웠습니다. 이기는 공천을 한다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들을 다른 지역으로 빼돌렸습니다. 당 중진이거나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를 험지 출마를 요구하다가 컷오프 해버렸습니다. 이들은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 말고 대부분 낙선했습니다. 솔직히 보수는 다 뭉치고도 참패했습니다. 한국일보의 헤드라인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똘똘 뭉치고도 참패, 가시밭길 위에 선 보수. TK, PK 지역 할 것 없이 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68%의 울산은 17개 권역 중에 전국 1위였습니다. 그 결과 홍준표, 김태호 당선자를 포함하면 PK 지역 7석을 뺀 전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통합당이 패배를 한 건 수도권입니다. 121석 중에 불과 16석을 얻었을 뿐입니다. 통합당 후보들은 모두 3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 을의 윤상현 의원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수도권이 무당청 그리고 50대는 철저히 통합당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과연 극단주의적 강경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고 보수가 보수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년 전까지 반대편에 있었던 이들이 대거 공천을 받은 것부터 패배가 뻔한 무명의 청년을 전략 공천한 것까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공천은 문자 그대로 막천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폐인입니다. 다시 말해 스윙보트를 하는 중도층을 놓친 건 강경보수 때문이 아니라 전염병 국난으로 인한 민심 이동에다가 통합당의 공천 실패 때문입니다. 어제 김용호 전 공관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선 주자 씨를 말려놓고 야당을 사지 처박은 당사자가 기자들 앞에 선 겁니다. 그가 강남 갑의 태영호 당선자의 사무소를 찾아가 죄인 심정이라면서 제 심정이 찢어진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책감을 느낀다. 태 당선인은 승리했지만 죄인된 심정으로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 말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해야 했습니다. 선거 쓰나미 속 태 당선인은 살아남았지만 많은 분이 그러지 못했다. 나라의 경제 건설을 이룬 교수와 기업인, 경제학자, 나라의 외교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장성과 외교관 등 제 능력이 모자랐다. 도대체 어느 공천에 그런 기업인, 경제학자, 외교관, 장성들이 보였던가요?
그가 사천을 하지 않고 공천을 했다면 이런 패배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나라 경제를 살린 기업인, 경제학자, 외교, 안보에 몸바친 후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는 보수 정당 최악의 공천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사심이 눈을 가려서 그런 공천을 묵인했습니다. 공관위원들은 그걸 또 눈 감았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보수, 가짜 보수를 이젠 제거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방송도 피날레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좀 생각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쉬어볼까 합니다. 내일이 아마도 마지막 방송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